네, 헌재에서 윤석열 대통령 파면 결정을 내리고 나흘째인데요. 탄핵 반대 목소리를 높였던 한국사 강사 전한길 씨를 둘러싼 이야기들이 연일 화제입니다. 워낙에 재미있게 강의를 잘해서 수강생들뿐만 아니고 팬측이 생길 정도로 화제의 대상이긴 했는데 이런 식으로 또 뜨겁게 화제가 될 줄은 정말 몇 달 전까지만 해도 몰랐습니다. 자, 워낙에 탄핵 반대 목소리를 높게 냈기 때문에 어떤 메시지를 내놓을지가 화제였거든요. 자, 땡땡한 전한길 어떤 입장 내놨을까요? 자, 헌재 결정에 대해서 승복 메시지를 내놨죠. 이건 변호사님. 네, 그렇습니다. 사실 전환기 강사 같은 경우에는 헌재 결정이 나왔을 때 유튜브를 통해서 생중계하기도 했습니다. 네. 파면한다라는 주문이 나왔을 때 두 손을 머리로 감싸쥐고 괴로워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기도 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헌재 결정이고 우리 사회는 법치주의 원리가 작동되는 만큼 이러한 결론에 승복을 해야 된다라면서 자신과 같은 뜻을 가지고 윤 전 대통령을 지지했던 지지층들에게도 이번 헌재 결정에 승복하기를 부탁드린다라는 메시지를 내놓았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추구한 이 자유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이기 때문이다라고 했는데요. 그리고 어제죠.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도 이 전한길 강사가 2030 세대에게 함부로 유혈 사태를 운운해서는 안 된다라는 네. 메시지를 내놨습니다. 자, 탄핵 선고 당시에 많은 분들께서 현장의 생중계를 이제 TV로 지켜보셨고 전한길 씨 역시 자신의 유튜브 방송을 통해서 이 광경을 현장 중계하기도 했습니다. 당시에 조금 전에 변호사님께서 말씀을 하셨던 대로 두 손을 막 얼굴로 감싸고 한동안 충격받아서 움직이지 못하는 모습도 보였는데요. 자, 잠시 그 영상을 좀 보여드릴 수 있을까요? 보여드리고 오겠습니다. 주문,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 국민 여러분, 조금 전에 11시 22분에 헌법재판소의 선고 결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탄핵안 인용해서 파면을 선고했습니다. 먼저 참 당황스럽고 예상치 못한 결과가 나와가지고 많이 당황스럽습니다. 자, 충격을 많이 받았고 그렇게 이야기는 했지만 앞서 말씀을 드린 대로 헌재 결정에 승복한다는 메시지를 내놨습니다. 자, 한 보도에 따르면 파면 선고 다음 날 발빠르게 또 본업 행보를 이어가는 게 아닌가라는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자, 한국사 카페에 해설 강의 관련 글들을 올리면서 정치 관련 글들은 모두 내렸다고 선언을 했습니다. 이게 본업은 이어간다는 거고 앞으로의 행보는 이제 여태까지 했던 뭐 탄핵 반대라든지 본인이 지지하는 쪽의 목소리를 내는 그런 입장은 밝히지 않겠다고 봐야 될까요? 어떻습니까? 아무래도 본업으로 다시 돌아가는 지금 수순을 밟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정치적 목소리를 냈던 부분에 대해서 지금 지우고 있는 그런 단계에 취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간 사실은 전한길 씨가 1타 한국사 강사거든요. 예. 저도 강의를 봤을 정도로 1타 강사인데 저도요. 사실 전한길 씨의 이런 행보를 두고 2030 세대들에서는 갑론을 박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교사로서 어떻게 생각하면은 자신의 후학들을 양성하는 그런 역할을 하다가 예. 정치적으로 한 가지의 색채를 분명히 드러내는 데에 대해서 또 비판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았거든요. 따라서 이 파면 결정이 나온 만큼 다시 본업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어떤 인터넷 카페 등의 그 정치적 목소리를 좀 삭제하고 있는 그런 수순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본인이 만든 인터넷 매체를 통해서 의제 설정을 계속 할 수도 있다. 어떻게 보면 그간 뭐 진보 진영에서는 논객으로 활동을 해왔던 김어준 씨의 역할을 전한길 씨가 계속 하게 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도 주변에서 나오기도 했거든요. 정광재 대변인. 예. 무엇보다 전한길 강사가 헌재 결과에 승복한다. 그것이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고 헌법 가치다라고 하면서 승복 메시지를 빠르게 낸 점에 대해서는 저는 아주 긍정적으로 평가합니다. 예. 덧붙여서 이번 전투, 그러니까 탄핵이라는 재판에선 졌지만 다음 전쟁에서 이기면 된다. 여기서 말하는 전쟁은 이제 조기에 치러지는 대선이겠죠. 우리 보수 진영을 하나로 묶으면 본인도 역시 목숨 바쳐서 승리를 위해서 나서겠다라고 한 것도 긍정적으로 평가합니다. 지금 그 전한길 강사가 탄핵 과정에서 주목을 받았던 이유는 전 두 가지였다고 봅니다. 네. 본인이 갖고 있던 진정성이고요. 정치적 의도와는 상관없는 순수성이었다고 생각하는데
이 기간이 길어지면서 전환길 강사가 갖고 있는 진정성과 순수성에 대한 의문들이 좀 제기됐던 것도 사실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본업으로 돌아갈지 아니면 본업으로 돌아간 가운데서도 정치적 메시지를 꾸준히 낼지는 전환길 강사의 의지에 따라 다르겠지만 저는 두 가지도 병행할 수 있다고 봅니다. 다만 그것이 본인들이 가르치고 있는 학생들과 자신의 정치적 메시지가 혼재해갖고 청년 세대들에게 혼란을 주면 안 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자, 진짜 의중은 본인만이 알고 있겠죠. 아무튼 정치는 정치고 삶은 삶이니까 계속돼야 할 텐데 자, 본업 행보를 이어가려고 하는 전환길 강사에게 며칠 전에는 이제 웃지 못할 소식도 있었다고 또 보도가 있었습니다. 자, 최근에 굉장히 화제가 되고 있는 드라마죠. 폭삭 소가수다에 특별 출연을 했었는데 다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끝까지 봐도 나오지 않습니다. 통편집 당하는 일이 있다고 본인이 직접 밝혔죠. 네, 그렇습니다. 바로 15화에서 이 아이유 씨가 인터넷 이 강의 기업을 설립을 하고요. 여기에 강사를 영입하는 그 장면에서 네. 이 전환길 강사가 실제 강사인 것처럼 이제 출연을 해서 화제를 모으기도 했거든요. 그런데 실제 방영된 분에서는 전환길 씨의 모습은 볼 수 없었고요. 네. 해당 장면은 단역 배우 연기로 대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두고 이 전환길 씨도 입장을 밝혔는데요. 얼마 전에 제작사 측에서 편집됐다라고 통보해왔고 저도 이 제작사에 피해를 주고 싶진 않아서 그저 알겠다라고만 했다면서 만약에 전환길 강사가 이 보수 진영에 섰다면 이를 두고 블랙리스트다, 정치 탄압이다라는 보도가 나왔으면서 난리가 났을 텐데 이런 부분이 좀 아쉽다라는 취지의 입장을 밝혔고요. 그런데 이 제작사에서는 어떤 정치적인 견해를 전환길 씨가 냈기 때문에 통편집한 것은 아니고 공식적인 입장이. 네, 그렇습니다. 보다 수준이 높은 작품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다양한 편집, 재촬영을 진행했을 뿐이다. 정치 이슈는 아니다라면서 선을 그었습니다. 사실 저는 이제 정주행 중인데 뒤까지 다 보질 못해서 일정 정도는 스포일러를 당한 느낌도 좀 있습니다. 자, 워낙에 화제가 되고 있는 드라마인데 탄핵 정국이기도 했고 전환길 씨가 나왔으면 드라마 흐름이 깨졌을 수도 있겠다. 이런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서재원 비위원장님 보셨나요? 드라마? 네, 저도 탄핵 이후에 한 2회 정도 보고 있는데요. 네네. 재밌긴 한데요. 그 전환길 강사로 인해서 그게 무의식적으로 생각이 나더라고요. 저는 전환길 강사는 자유롭게 뭐 어떤 정치적 행위를 해도 되는데 책임을 져야 되잖아요. 저도 이번에도 마찬가지 이중적 행위 해석할 수밖에 없는 게 민주당 입장에서는 계속 저렇게 정치적 행위를 해주면 민주당에는 큰 도움이 됩니다. 예. 보궐선거에서도 현장에서 계속 목소리를 내주시면서 대패했거든요, 국민의힘이. 그렇듯이 저는 역사학자면 그 팩트는 사실에 근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민주당을 뭐 해산해야 된다. 헌법재판소도 탄핵에 대해서 만약에 기각을 해야지만 되고 인용했을 때는 또 여러 가지 공격적 메시지를 굉장히 많이 내셨거든요. 예. 그래서 저는 영화에서도 왜 이제 전환길 강사에 대해서 수준 높은 작품을 위해서 통편집됐다고 하면 이제 냉정하게 자신의 언행들이 있지 않습니까? 한번 네. 돌려보셔가지고 정말 사실에 역사학자니까 사실에 근거해서 주장을 했는지 본인이 혹시 이제 몰입을 하다 보니까 정치학으로 정치 쪽으로 이제 너무 몰입했다 이런 평가가 있으시면 그에 대해 사죄하고 또 이제 건전한 정치 평론도 하시고 다양한 행위를 하게 되면 향후에 더 좋은 영화관에서도 볼 수 있길 저도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네, 정부는 조기 대선 일자를 6월 3일로 잠정 결정됐다는 소식이 들어와 있는데요. 이것은 내일 국무회의에서 확정이 됩니다. 조기 대선 시계는 이렇게 바삐 돌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국민의힘은 9시에 비상대책위원회 회의를 열었고요. 민주당 최고위도 10시에 열렸습니다. 먼저 나온 내용들 속보 한번 정리하고 가시죠. 이고은 변호사님. 네, 그렇습니다. 현재 지금 속보가 나온 부분이요. 말씀 주신 대로 그간 가장 유력한 이 대선 일자가 언제냐라고 했을 때도 네. 지난 주말간 보도 내용에서도 6월 3일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결국에 6월 3일로 정부에서는 잠정적으로 결정을 한 것으로 보여지고요. 다만 국무회의를 거쳐서 확정되는 일자가 나온 후에는 아마 이제 국민들께 확실히 이제 통보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좀 지켜보면 될 것 같고요. 네. 결국 6월 3일로 조기 대선이 결정될 가능성이 대단히 높아졌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